제가 막상 겪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심각한 질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 크루즈선의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44명 더 늘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중국 내 확산세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일본 정부가 크루즈선의 어떤 추가 확진자 소식을 전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우선적인 하선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이게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네. 승객이 3,700명 정도가 지금 타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 확진자가 218명이나 나왔습니다. 네. 일본 정부의 이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고 하는 비판적인 여론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확진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분리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계속 감염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여론도 별로 좋지 않고 일본 내부의 비판도 많아지니까 결국 일본 정부가 분리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모든 승객을 다 분리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80대 이상 노인이나 아니면은 지병이 있는 사람이거나 그리고 또 창문이 없는데 지금 생활하는 승객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검사를 한 다음에 음성 판정이 나오면 네. 별도의 그러니까 하선시킨 다음에 별도의 시설로 옮기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지금 3,600~700명 중에 1,000명이 이제 승무원이고 나머지 한 2,600여 명이 이제 승객이라서 대단히 많은 그 탑승객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그 일본 크루즈선 사태를 수습하자고 WHO가 나섰는데 네. 일본 정부가 여기에 좀 그 어떤 WHO 입장이랑 좀 같이 나가는 거로 해석하면 되나요? 지금 뭐 어느 정도 일부 사람에 대해서는 하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네. WHO의 중재가 좀 받아들여진 것이냐라는 이야기는 조금 있는 편인데요. 네. 사실 일본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적인 여론도 좋지 않고 내국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선을 하게 된 것이 지금 어느 정도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네. 아무래도 WHO 측에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고 지금 자기들은 하선을 안 시키고 있으면서 또 다른 크루즈선 세척 통관도 받아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 부분 관련해서도 WHO가 좀 뭐라고 한 부분이 있어서 좀 전방위적으로 좀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일본 이 크루즈선의 어떤 집단 감염에 대해서 전문가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고 또 앞으로는 그러면 이 확진자의 추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전망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빨리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숫자가 상상을 초월한 숫자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400~500명, 많게는 뭐 1000명까지 육박할 수도 있어서 일단은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모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사실 타이밍이 이미 늦었고요. 하선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감염자가 상당히 발생할 거고요. 그래서 뭐 단계적이긴 하지만 일단은 빨리 하선시켜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시설 격리 가능한 건물들을 찾아 되도록이면 전체 인원을 다 빨리 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하면은 이 크루즈선 안에 승무원들에 대한 감염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재 크루즈선 안에 있는 승무원이 불안을 호소하는 내용의 인터뷰가 이 교도통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인도 출신 승무원이 예.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누구나 배에서 다 내리고 싶어 한다.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굉장히 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합니다. 근데 일반 승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각 호실마다 나눠져서 서로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배 안에서 생활하려면 밥도 먹고 생필품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다 지금 승무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명에서 한 4명 정도가 같은 방을 쓰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서비스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 승객이 확진자인지 아니면 감염자인지 아닌지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그 저희 JTBC 도쿄 윤선영 특파원의 취재를 보면은요. 그 크루즈도 크잖아요. 네. 근데 선수와 선미를 이 위치를 바꿨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승객들이 바깥을 내다보는 환경, 풍경을 좀 달리 해준다는 측면인데 그런 식의 작업은 있는데 본격적으로 하선을 하는 것도 지금 연령대 고연령대부터 시작한다는 건데요. 앞으로 이게 지금 뭐 전문가의 진단처럼 어떻게 전개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어떤 크루즈 웨스테르담호라는 이제 크루즈선인데 입항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웨스테르담호 같은 예. 경우는 지금 1,500명 정도가 승선이 되어 있어요. 지금 네. 일본에 정박되어 있는 지금 배에 비하면 조금 적은 편인데 네. 일본, 대만, 필리핀, 태국, 괌 모두 입항 요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의심 환자가 있냐? 그건 또 아니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WHO 측에서도 이게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건 좀 위험하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캄보디아에서 드디어 입항을 허가를 해주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좀 양측으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일본에서 한 차례 입항 요청을 거부했다라는 부분에서 자기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선상 감옥이다라는 비판까지 있는 상황이고 내려주지 않고 있는데 입항을 받아두지 않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캄보디아에서는 드디어 화선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내린 승객들에 있어서는 전세기로 공항으로 이동을 해서 각자 이제 돌아갈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많이 다릅니다. 네, 이렇게 좀 대처가 다른 이유는 네. 훈센 총리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네. 훈센 총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우한에서 막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는 마스크 착용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하고요. 네. 지난주에 중국을 방문했는데 내가 우한에 직접 가서 한번 보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대요. 외국 정상이요? 네, 외국 정상이.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 네. 그러면서 정중히 거절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진정한 친구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하는데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중국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잖아요. 베트남의 모델도 있기도 하고 아마 네. 그런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치적 맥락으로도 해석되는 네.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